아르헨티나 공군이 차기 전투기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경공격기인 FA-50을 선정했다고 23일 군사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제인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공군력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아르헨티나 공군이 차기 신형 전투기로 FA-50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 이후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언론도 자국 공군이 대당 가격 약 3천만 달러, 최대 10대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의 신형 F-16 전투기보다 1천만 달러 저렴한 가격이다. NI는 FA-50 전투기가 노후한 아르헨티나 공군 전력 개편을 돕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아르헨티나 해군이 도입해 항공단을 구성한 프랑스의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보다 속도와 화력 및 첨단화 등에서 크게 앞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FA-50과 경쟁을 벌였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는 자사의 M346FA 전투기를 아르헨티나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레오나르도 관계자들은 전날 제인스의 자신들이 아직 아르헨티나 공군의 기술 이전과 현지 업체 참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안의 일환으로 M346FA 전투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이 측은 FA-50 선정에 대한 외신의 보도에 대해 아직 수출 협상 중이라면서 현재 아르헨티나와 협상하고 있는 FA-50 전투기의 판매 수량은 8대라고 전했다. KFX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인도네시아 언론은 국방부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분담금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입을 미루는 상태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전투기 구매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인 이유로 5,002억 원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지난 7월 10일 오스트리아의 클라우디아 페너 국방장관의 서한을 보내 오스트리아에서 운용 중인 15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Z 전투기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서한에서 구매 의사를 보인 15대의 전투기가 에어버스 등과 법적 싸움에 직면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전투기 매각은 곧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양측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2년 23억 유로를 투자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5대를 구입해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본 전투기는 항공 임무에 초점을 맞춘 기본 작전 능력만 가진 초계형 프렌치 1 버전으로 지상 공격 임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운용 유지비가 치솟자 현재 오스트리아 정부는 전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를 유로파이터 4개 판매 혐의로 고소해 법적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수비안토 장관은 유럽 기술과 노하우에 감명받아 제안한다. 이 제안이 양국 간 상호 이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공군의 유로파이터입니다. 현재 엄청난 운용 유지비 등의 문제로 인해 제조사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회가 발끈했습니다. 제1분과위원회의 투바구스 하사누딘 의원은 최근 국방부 장관의 입찰 서한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중고 전투기 구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이전 등이 명시된 관련법에 따르면 중고 전투기 구매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사누딘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중고 전투기를 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면 부품 조달 및 유지 보수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FX 사업이 심란한 상태에서 지난 5월 25일 한국 공군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5,370만 원의 예산으로 FA-50 성능 개량 사전 개념 연구라는 명칭의 연구 용역 공개 입찰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사전 개념 연구는 실제 FA-50 성능 개량에 앞서 어떠한 성능 개량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초기 연구 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현재 공개된 연구 용역은 본격적인 성능 개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성능 개량을 검토하기 이전에 어떠한 성능 개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사전 자료 준비입니다. 이 사전 연구에 대해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이 KFX 개발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국 공군 F-42로서 AGM-142 팝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F-42 퇴역과 함께 팝아이의 퇴역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임무도 누군가가 대체해야 합니다. 카이가 독자 개발한 FA-50 블록 10입니다.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탑재로 인해 레이저 유도 폭탄 탑재가 가능합니다. 한국 공군이 공개한 성능 개량 사업 검토 중에 상당 부분은 현재 카이가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검토 중인 성능 개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카이는 FA-50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420억 원의 자사 비용을 투입해 FA-50 블록 10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FA-50 블록 10은 강력한 대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국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통합 장착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FA-50 블록 20 성능 개량 사업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AIM-120 암람 운용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항속거리 연장과 무장체계 강화를 포괄합니다. 항속거리 연장을 위해서는 미국 해군과 유럽이 널리 사용 중인 프로브 방식 공중급의 장치 장착, 현재 사용 중인 150갤런짜리 외부 연료 탱크 외에 추가로 300갤런급 외부 연료 탱크 운용 능력 확보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체에 CFT를 탑재하거나 복자형의 후방석을 제거하고 이곳에 연료 탱크를 장착하는 방안 등을 활용해 공중 제공 시간을 약 1시간 정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체 상부에 CFT 연료 탱크를 탑재한 F-16 블록 52입니다. 기존 F-16도 성능 개량을 통해 CFT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토에만 머무르고 있는데 블록 20형 개량을 위해서는 약 2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카이의 자체 예산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FA-50 성능 개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 공군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공군의 반응은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도입된 FA-50의 성능 개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점차로 퇴역이 진행 중인 F-4와 F-5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은 F-35의 도입과 KF-X 사업을 통해 메울 예정인데 FA-50 성능 개량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 당연히 예산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 5월에 갑작스러운 FA-50 성능 개량 연구 용역 검토가 발표된 것은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도 알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한국 공군 F-35입니다. 현재 40대 배치가 진행 중이며 공군은 추가로 20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래 올해 본격화될 예정이었던 F-35의 20대 추가 구매 사업이 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F-15K 성능 개량 사업도 링크 16 안호화 체계 개량과 모드5 저가 10별 장비를 교체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원래 한국 공군은 F-15K의 최신 AESA 레이더와 디지털 ESM 장비, 보다 강화된 무장 운용 장착 등을 검토하고 있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2018년 연말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멈추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것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이 문제였는데 2018년 9월 5일 당시의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은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인 14,927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2일 당시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인 13,540에서 환율이 무려 10%나 상승한 수치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는 한 푼의 달러가 아쉬운 상황이었기에 긴급하지 않은 모든 외화 지출을 동결하였고 그 결과 KF-X에도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사실 한국 이외에 돈을 지불받지 못한 해외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양국은 KF-X 사업의 재협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외화가 부족하다며 KF-X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KF-X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해 방위사업청은 한국 공군은 물론이요, 인도네시아제 CN-235 해상 초계기 4대를 도입한 해경 등의 CN-235 경수송기 수요가 있느냐고 긴급 수요조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이 4대를 구매한 CN-235 해상 초계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테스트하는 장면이기에 꼬리날개 인도네시아 국기가 임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나름 성의를 보여 2020년 1월 2일에 132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물론 미납금이 상당히 남은 상황이었지만 카이나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나름 최대한 성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치 아픈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최고의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이지만 그 전에 국방장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현직 대통령 조코 위도도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앞서 언급한 오스트리아 유럽파이터 도입을 언급한 그 문제의 국방장관